이기적 유전자 줄거리 해석 및 의미 정리. 이기적 유전자는 1976년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발표한 저서로 진화 이론을 유전자 중심의 관점에서 설명한 획기적인 교양 과학서입니다. 도킨스는 기존의 생물학적 설명 방식을 뒤집으며 진화의 주체를 개체나 집단이 아닌 유전자로 보았습니다. 이 책은 조지 윌리엄즈, 윌리엄 D. 해밀턴 등 여러 생물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집필되었으며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논리와 사례 중심의 설명 방식으로 과학서적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작품입니다. 유전자 중심의 진화론. 개체가 아닌 유전자가 진화의 단위.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생명체의 진화가 개체나 집단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의 생존과 복제를 위한 과정이라는 혁신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기존의 진화론적 설명이 생명체를 주체로 설명하던 것과 달리 도킨스는 유전자가 생명체의 생존 기계로서 유전자가 자신을 복제하고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체나 집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도킨스의 이론에서 핵심은 유전자 선택설입니다. 그는 진화의 단위가 개체나 집단이 아니라 유전자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유전자 선택설에 따르면 진화는 유전자 수준에서 발생하며 유전자는 자신이 생존하고 복제될 수 있도록 개체의 행동을 유도하고 설계하는 존재입니다. 이 개체는 단순히 유전자가 복제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개체와 집단은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전파하는 방식에 필요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전자와 개체의 관계. 유전자가 설계한 생존 기계. 도킨스는 생명체가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는 개념을 통해 생명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생명체는 유전자가 복제되기 위한 기계일 뿐이며 생명체의 행동과 특성은 유전자가 자신을 복제하고 생존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유전자는 자기 복제의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개체의 행동이나 형태, 특성을 조절합니다. 이 말은 진화의 주체가 유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몸은 유전자가 생존을 위해 개발한 기계일 뿐이며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결과입니다. 도킨스는 이를 통해 우리가 유전자에게 자유의지나 목표를 부여하는 대신 생명체의 모든 활동은 유전자의 복제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관점은 진화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꾸며 진화의 핵심 단위가 개체나 종이 아닌 유전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생명체는 진화하는 단위가 아니라 유전자가 진화하는 도구, 즉 유전자의 복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기존의 진화론적 사고에 대한 중요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집단 선택설과 유전자 선택설의 차이.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당시 일부 생물학자들이 주장하던 집단 선택설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 대신 유전자 선택설을 제시합니다. 집단 선택설은 개체가 자신의 생존을 넘어서 종 전체의 생존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개체가 종 전체의 유익을 위해 자기희생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 선택설은 벌과 같은 사회성 곤충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벌이 외부의 침입자를 쏘고 죽는 행동은 벌집을 지키기 위한 자기희생적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집단 선택설에서는 벌이 종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킨스는 이러한 해석을 부정하고 집단 선택설을 비판합니다. 그는 자기희생적인 행동이 사실은 유전자 선택에 따른 결과물이며 개체나 종 전체의 이익보다는 유전자 자신이 복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벌이 침입자에게 자살 공격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속한 벌집에서 살아남는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다른 벌들이 생존하는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며 종 전체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선택설. 진화의 주체는 유전자. 유전자 선택설은 도킨스가 주장한 이론의 핵심입니다. 도킨스에 의하면
생명체는 유전자가 자신을 복제하고 확산하기 위해 설계한 생명기계로서 진화는 개체나 집단의 생존이 아니라 유전자가 복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개체의 행동을 조정하여 자신의 복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체와 집단을 유도합니다. 유전자 선택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전자가 생물체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 복제라는 목적을 위해 진화하며 개체나 집단의 행동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유전자들은 자신이 복제되는 확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며 이러한 방식이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도록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을 통해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위해 개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제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개체가 왜 협력하는지, 왜 경쟁하는지, 왜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지를 모두 유전자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란 유전자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개체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선택설이 제시하는 새로운 진화론. 도킨스의 유전자 선택설은 기존의 진화론에서 개체나 집단의 생존을 중시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유전자가 진화의 단위이자 주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는 진화가 개체나 집단의 생존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책을 통해 도킨스는 진화 이론을 유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며 생물학적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도킨스는 이 책을 통해 유전자가 생명체의 행동을 이끌고 진화가 결국 유전자의 복제를 위한 과정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기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물학적 행동이 도덕적이나 윤리적 의미와는 상관없이 유전자의 복제를 위한 전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생물학적 진화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기성과 이타성의 재정의 생물학적 행동의 결과.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기성과 이타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의미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이 두 용어는 도덕적 가치 판단을 넘어서 생물학적 행동의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기적이라는 표현은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도킨스가 말하는 이기적과 이타적의 구분은 행동의 동기가 아니라 행동의 결과에 따라 정의됩니다. 유전자가 복제되는 방식에 따라 개체의 행동은 그 자체의 유전자 복제에 유리하거나 다른 개체의 유전자 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도킨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의 정의를 자연 선택과 진화론의 맥락에서 재구성합니다. 이기적 행동의 재정의 유전자 복제의 극대화. 도킨스가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행동은 단지 자신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전자 복제를 극대화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즉, 개체가 유전자 복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할 때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생명체를 통해 자신을 복제하려는 본능이 반영된 행동이기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타적 행동의 재정의 유전자 복제의 촉진. 반대로 이타적이라는 표현은 다른 개체의 유전자 복제를 돕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도킨스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습니다. 이타적인 행동이 단순히 이타주의처럼 타인을 돕는다는 도덕적 가치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타적인 행동이 결국 자기 유전자의 복제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도킨스는 이타적인 행동이 결국 이기적이라는 역설적인 개념을 제시하면서 유전자들이 개체들의 행동을 조작하여 자기 복제를 최적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한 개체가 다른 개체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자신의 유전자와 유사한 유전자를 가진 다른 개체의 생존을 돕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전자는 자신을 복제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개체의 생존을 돕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벌의 예시 이기적 행동으로서의 자기희생. 이제 도킨스가 제공한 구체적인 예시인 벌의 자기희생적인 행동을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벌이 침입자에게 침을 쏘고 죽는 행동은 자기희생적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사회성 곤충인 벌이 자신을 희생하여 벌집을 지키려는 행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타적 행동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도킨스는 이를 이기적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벌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자기희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유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벌들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침입자가 벌집을 위협할 때 그 중 하나가 자살 공격을 하더라도 집단 내 다른 벌들이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벌이 자살적인 행동을 통해 집단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은 자기가 복제한 유전자의 확산을 돕는 이기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즉, 벌이 침을 쏘고 죽는 행동은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는데 기여하는 행동으로 그 개체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서 유전자 복제의 관점에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킨스는 이것을 통해 이기적과 이타적의 전통적인 정의를 뒤집고 생물학적 관점에서 두 개념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기성의 공동체적 해석, 유전자와 집단의 관계. 도킨스는 유전자 선택서를 바탕으로 유전자들의 공동체적 성격도 설명합니다. 유전자들은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며 이는 개체 간의 협력적인 행동이나 경쟁적인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은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유전자들은 때때로 자신의 복제를 위해 다른 개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를 협동적 이기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체가 타인의 유전자 복제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결국은 유전자의 복제를 극대화하는 전략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생존 확률을 높이는 행동은 유전자 간의 협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이타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론의 핵심.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기성과 이타성은 더 이상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대신 이 두 개념은 유전자가 자신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행동의 결과로 설명됩니다. 도킨스는 이 두 용어를 윤리적 의미에서 해석하는 대신 생물학적 진화의 맥락에서 해석하며 유전자 복제의 관점에서 생명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행동이 반드시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복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타적이라고 하는 행동도 실제로는 유전자의 복제를 촉진하는 과정일 수 있으며 도킨스는 이를 통해 진화론에서의 이기성과 이타성의 재정의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생물학적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고 진화 이론을 더 넓고 복잡하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생명체의 탄생과 자기 복제 유전자의 기원. 도킨스의 이론.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생명의 기원을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분자의 탄생에서 시작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진화의 최초의 단위가 유전자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킨스는 초기 지구 환경에서 우연히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분자가 등장하면서 진화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복제자의 탄생. 초기의 지구 환경은 다양한 화학 물질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 중 일부 화학 물질은 우연히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자기 복제자는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분자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물질로 바로 유전자의 전신이 되는 분자 복제 시스템의 기원입니다. 도킨스는 이 분자가 진화의 시작점이자 핵심적인 기초 단위로 작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자기 복제자는 생명의 복잡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진화적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그 자체로 생명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복제 능력을 가진 분자는 점차적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점점 더 정교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유전자의 자기 복제 능력과 생명체의 탄생.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분자는 계속해서 복제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유전자로 발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전자는 그 자체로 생명체의 개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도킨스는 이 과정을 유전자가 생명체라는 운반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유전자는 자기 복제를 위해 생명체라는 생존 기계를 발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는 어떻게 생명체라는 형태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단백질 껍질과 개체의 등장. 초기의 자기 복제 분자들은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돌연 변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돌연 변이들이 모여 자기 복제 능력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단백질 껍질을 만들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초기의 자기 복제 분자들은 단백질을 합성하여 단백질 껍질을 형성하고 이 껍질을 통해 외부의 위험이나 환경 변화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이 단백질 껍질은 유전자가 자신의 복제를 유지하고 돌연 변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단백질 껍질을 가진 분자들이 진화하면서 세포로 발전하고 생명체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도킨스는 이 과정을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합니다. 유전자는 단지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명체라는 형태를 발전시킨 것은 생명체가 유전자를 복제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즉, 개체는 유전자가 자기 존속을 위해 발전시킨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개체의 생존 기계로서 역할. 따라서 개체는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위한 도구로 진화해온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생명체가 생겨난 이유는 그 자체로 생명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위한 기계를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체들은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 기계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생명체의 출현. 도킨스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유전자들이 자신의 복제를 위한 기계로서 생명체를 창조한다는 점입니다. 유전자들이 생명체를 만들고 그 생명체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하며 그 과정을 통해 유전자는 점차적으로 자기 복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명체는 유전자 복제의 수단으로 등장하며 개체는 유전자의 생존을 돕는 기계로서 진화합니다. 개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모두 유전자가 자신을 더 잘 복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략이므로 생명체의 행동이나 특성은 유전자가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화된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개체는 유전자의 운반체. 도킨스는 유전자 선택서를 통해 생명체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며 개체가 자기 복제를 위한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유전자들은 자기 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더 정교한 생명체를 만들어내며 생명체는 유전자가 자신의 복제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전략적 도구로 발전해온 것입니다. 결국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위해 개체라는 형태를 만들어낸 과정이 진화의 핵심 원리로 작용한다는 도킨스의 주장은 생명체의 진화와 유전자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유전자 풀과 유전자 조합. 생명체는 단 하나의 유전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전자들이 모여 복잡한 유전자 집합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집합체는 유전자 풀이라고 불리며 각 세대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유전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교환되어 새로운 개체가 태어납니다. 유전자 풀은 개체군 전체에서 가능한 유전자 조합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유전적 특성들이 형성됩니다. 유전자 풀에서 유전자들이 조합되는 방식은 진화의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진화는 기본적으로 유전자 조합의 반복과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세대에서 발생하는 유전자 조합은 후속 세대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유전자 조합은 우연과 자연 선택, 그리고 유전자 간의 경쟁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도킨스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존재가 바로 유전자 조합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개체가 가진 유전자는 무수히 많은 유전적 가능성 중 하나가 실현된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신체적 특성, 행동, 능력 등은 우연히 결합된 유전자들이 선택과 경쟁을 거쳐 살아남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 조합은 단순히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에서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환경에 잘 적응한 유전자들은 자연 선택에 의해 다음 세대에 전달되며 그 결과 개체군은 점차 변화하고 특정 특성들이 보존됩니다. 반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유전자들은 도태되고 결국 그 특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도킨스는 이 유전자 조합이 우연과 선택, 경쟁을 통해 자연계에 적응해온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수천, 수백만 년에 걸친 우연적인 유전자 결합과 그 후의 자연 선택의 결과입니다. 다양한 유전자들이 결합하면서 각각의 개체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특성들을 발달시켜 나가고 그 과정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풀 내에서 유전자들이 결합하고 선택되는 방식에 따라 진화가 이루어지며 개체는 유전자가 자신을 생존시키기 위한 운반체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본질적으로 자기 복제를 위한 유전자의 생존 기계일 뿐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행동이나 특성도 궁극적으로 유전자의 생존 전략에 의해 결정된 결과임을 도킨스는 강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유전자의 명령. 이처럼 도킨스는 개체를 유전자의 생존 기계로 설명하지만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존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는 유전자가 개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출생 전까지이며 태어난 이후에는 개체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인간이 본능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문화적 요소나 환경, 학습 등을 통해 유전자의 영향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문화적 진화의 단위.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의 마지막 장에서 밈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는 유전자가 생물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단위라면 밈은 문화적 정보를 전달하는 단위라고 정의합니다. 밈은 특정한 문화적 요소나 아이디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모방을 통해 전파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즉, 사람들은 특정한 행동, 생각, 신념, 언어, 예술 작품 등을 서로 모방하며 이들이 사회 내에서 전파되고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과정을 밈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밈의 전파 과정과 진화. 밈은 생물학적 유전자처럼 모방을 통해 전파되며 살아남고 변화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는 문화적 진화의 과정으로 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거나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유행이나 패션은 한 시점에 인기를 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패션으로 대체됩니다. 이처럼 밈은 그 자체의 생명력에 따라 전파되고 변화하면서 문화적 환경에 적응해 갑니다. 이 과정은 유전자 진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연 선택에 의해 유전자들이 생존하고 적합한 유전자들이 후속 세대로 전파되는 방식처럼 밈도 사회적 선택을 받습니다. 사회적 환경에서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아이디어나 행동은 지속적으로 전파되며 반대로 유행을 잃거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밈은 사라지게 됩니다. 밈과 유전자 진화의 차이점. 하지만 밈과 유전자 진화의 큰 차이점은 전파 속도에 있습니다. 유전자 진화는 수많은 세대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지는 반면 밈은 문화적 전파의 특성상 훨씬 빠르게 퍼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사람이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그것이 빠르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전자는 수세대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며 진화합니다. 인간과 밈의 관계. 도킨스는 인간이 유전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며 문화적 정보의 전달자인 밈을 통해 유전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방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회적 규범을 바꾸거나 언어를 발전시키는 것과 같은 변화는 전통적인 유전자 진화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밈의 개념은 인간만의 특별한 진화 방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유전자가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진화의 핵심이라면 밈은 인간의 문화적 진화를 이끄는 중요한 단위입니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 신념, 종교, 언어, 기술 등은 모두 밈을 통해 전달되고 진화하며 이는 인간 사회의 복잡한 문화적 패턴과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도킨스는 밈을 통해 인간이 진화의 과정에서 유전자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겪는 다양한 문화적 변화를 밈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유전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진화의 또 다른 차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협력과 이타성의 전략. ESS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기적 유전자의 원리에 따라 모든 개체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협력과 이타적인 행동이 발생한다고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들 간의 협력적 행동이나 인간 사회에서의 이타적인 행동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협력과 이타성은 이기적 유전자 모델에 의하면 불합리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데 도킨스는 이를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개념을 통해 설명합니다.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ESS 개념. ESS는 특정한 전략이 집단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후 그 전략에 의한 개체들이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개체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즉, ESS란 어떤 전략이 집단 내에서 기존의 자리를 잡으면 다른 전략이 등장하더라도 그 전략이 번성하거나 확산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경쟁하는 전략들 중 하나가 우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ESS의 핵심은 어떤 전략이 일관되게 반복되고 적용되었을 때 그 전략을 따르는 개체들이 다른 전략을 따르는 개체들에게 승리하거나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점점 더 많은 개체들에 의해 선택되면서 그 전략을 따르는 집단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의 진화. 이타성의 전략적 선택. 도킨스는 협력과 이타적 행동을 진화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본래 이기적인 행동이 자연 선택에서 유리한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협력적 행동이나 이타적 행동이 생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력이 개체의 생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상호 이익을 주는 협력. 도킨스는 상호 이익을 주는 협력의 예시로 개미나 벌과 같은 사회적 동물들의 행동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마리 벌이 침을 쏘고 자살하는 행동은 본인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벌집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적 행동은 유전자 차원에서 볼 때 자기 유전자의 복제를 위한 간접적인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즉, 벌이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그 유전자가 전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인간 사회에서의 협력. 인간 사회에서도 협력은 중요한 진화적 전략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종종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협력적 행동이 선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써 집단의 번영과 개인의 생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협력은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ESS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타성 협력의 진화적 동기. 협력과 이타성은 단지 도덕적 가치나 윤리적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킨스는 이타적 행동 역시 진화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합니다. 이타성이란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여 다른 개체가 이득을 얻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유전자 수준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타적 행동을 하는 개체는 자신과 가까운 친척이나 자신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개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간접적인 유전자 복제라는 측면에서 이타성의 행동도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도킨스가 말하는 친족 선택 이론과 연결됩니다. 즉,
가까운 친척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 유전자가 간접적으로 더 많이 퍼지도록 도와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타적 행동이 진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협력의 전략적 가치. 협력은 단순히 자선적인 행위가 아니라 때로는 개체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체가 서로 협력할 때 그들 각각의 생존 확률이 높아지며 진화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 내에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면 그 집단은 외부의 위협에도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은 자연 선택에 의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도킨스는 협력과 이타성 또한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협력은 자기 유전자 복제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며 이타적 행동은 간접적인 유전자 복제의 방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ESS는 단순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이타성을 전략적으로 진화적 맥락 속에서 선택하게 만듭니다. 정리. 이기적 유전자의 과학적 및 철학적 의미.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생명체와 진화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혁신적으로 바꾼 획기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진화라는 개념을 인간 중심이 아닌 유전자 중심으로 재정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도킨스는 생물학적 진화의 주체가 유전자임을 강조하며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가 자신을 복제하고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개체나 집단이 진화의 단위가 아니라 유전자가 생명체를 통해 복제되고 확산되는 과정이 진화의 핵심임을 설명합니다. 유전자 중심의 진화론. 도킨스는 기존의 집단 선택설이나 개체 중심의 진화론을 넘어 진화의 주체를 유전자로 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으로 유전자는 자신의 복제와 보존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명체를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생명체는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기계에 불과하며 모든 생물학적 행동은 유전자 복제를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유전자와 밈. 문화적 진화의 단위. 도킨스는 또한 책의 후반부에서 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유전자와 문화의 진화 과정을 연결짓습니다. 밈은 문화적 정보의 단위로 유전자가 생물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밈은 문화적 아이디어나 행동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달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 예술, 언어와 같은 문화적 요소들이 밈을 통해 전파되며 인간은 밈을 통해 유전자의 명령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진화를 이끌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도킨스는 이 개념을 통해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복제 기계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진화와 아이디어의 전달을 통해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밈은 유전자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확산되며 인간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진화론의 철학적 확장. 이기적 유전자는 생물학적 진화를 넘어 본능, 도덕성, 자유의지 등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논의로 확장될 수 있는 사고의 장을 제공합니다. 유전자 중심의 진화론을 제시하면서 도킨스는 인간의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 도덕적 판단이 단순히 진화의 산물임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협력이나 이타성 같은 인간 사회의 복잡한 행동들도 유전자의 복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진화적 안정 전략 ESS의 일환으로 설명됩니다. 도킨스는 또한 인간이 문화적 진화를 통해 유전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인류의 도덕적 책임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간은 이제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 기계에 그치지 않고 밈의 전달과 문화적 변화를 통해 자신의 진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진화적 특성을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인문학을 잇는 교양서. 이 책은 단순한 과학서적을 넘어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양서로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도킨스는 과학적 진화론을 바탕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탐구하며 생명체의 본질과 인간 사회의 발전을 설명합니다. 이로써 그는 과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를 연결짓는 중요한 작업을 해낸 셈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과학의 이론을 일상적이고
직관적인 사례를 통해 대중적으로 풀어내며 생명체의 복잡한 진화 과정을 쉽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또한 이 책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생물학적 사실을 넘어서 도덕성이나 문화적 진화와 같은 인간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논의를 열어갑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지 진화론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교양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